전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드로잉 작품들이 상당히 적죠. 드로잉이나 회화 작품들이 상당히 적고 영상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아마도 드로잉을 보시는 전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요즘 들어서 특히. 이 그림들은 사실은 이 콤비라고 하는 그림책의 원화들이에요. 저는 출판미술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. 요즘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셨죠. 미술의 경계를 많이 넘어가고 있죠. 모든 그림책뿐만 아니라 책들도 그다지 꼭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또 아이들만 본다던가 어떤 만화라도 한 계층만 보는 그런 시대가 지났죠. 저는 일단 이 드로잉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을 썼어요. 소설 분량 한 2편 정도 소설 분량의 글을 썼는데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? 들려요? 소설을 썼는데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문학을 많이 접하게 돼요. 출판미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고를 해석해야 되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. 제가 한 20년 넘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을 해석해서 그림 그리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죠. 중편소설 정도를 조금 한 1년 반 정도 썼고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그림책이라는 형식 안에 담았습니다. 그래서 그림책을 물론 이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예술 그림책이죠. 여기 내용들은 사실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태가 있었어요. 세월호 사태가 있었고 또 뉴스를 키기만 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죠.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저는 세월호 사태에 젊은 아이들이 죽은 것들도 너무 가슴 아팠지만 또 뉴스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 당시에 또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, 소년들이 제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드로잉들을 그렸고 또 제가 시골에 살고 있어요. 대부분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하면 벌레가 싫어서 시골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좀 많은데 막상 시골에서 생명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노력해서 일생을 일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죠. 그래서 저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만들었는데요. 우리나라에는 사실 판타지 그림책이나 판타지 문학들이 굉장히 좀 약한 편이에요. 인간들은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유전자 속에 그런 전쟁을 일으킨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에서 출발을 했고요. 결국에 그런 미래 사회에서도 인간들이 멸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 전쟁이 끊이지 않겠구나 이런 약간은 디스토피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들리시나요? 그래서 그 전제 하에서 작업들을 해나갔고요.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들이 소설로 담기기에는 그림책에서 너무 장대해서 확 줄여서 그림책 형식으로 밀도 있게 추려나갔죠. 그 작업이 한 2년, 3년 정도 걸려서 됐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소년들이 왜 이런 곤충들과 결합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죠. 결국에 생명들이 멸종하고 나면 저기 소년들이 많이 오시네요. 생명들이 멸종하고 난 세계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상을 했어요. 결국에 인간이 번식을 하지 못한다면 동물들이 종족들이 다 멸종하고 난다면 결국에 인간들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생명을 이어가겠구나 그런 상상을 했죠. 그랬을 때 인간은 결국에 인간의 수가 부족하다면 아주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그들을 인간과 비슷한 지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로서 함께 가족을 이뤄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들이 결국에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
그들의 일생을 이 책에 이렇게 담고 있고요. 하지만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그들이 그냥 결코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인간관계, 또 키웠던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렸고요. 여기 보시면 이런 달팽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그렸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달 동안이나 늘 집 밖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약간 히키코모리라고나 할까요?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죠. 소극적인 성향. 그런 친구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, 지금 저 친구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, 또 이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적에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못되게 굴기도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. 또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이 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인공위성이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좀 관심을 안 두시기도 하고 편하게 키우셔가지고 하지만 멀리서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. 여기 있는 드로잉들은 그래서 사실은 모든 어려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죠. 그 내용들을 그림책에 담아서 여기 전시하고 싶었지만 또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지만 상품이기도 하죠. 이것들은 판매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항상 작품을 하면서도 상품과 어떤 상업적인 면과 또 소수술 쪽에 경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 전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. 간략하게 만들었고요.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이 병사들은 결국에 다 사망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는 저쪽에 있는 저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안경 쓴 남자 그분이 종동 기자예요. 그분이 기록한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. 제가 책 선전하는 거 맞죠? 나가시다 보면 저쪽에 책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책이라는 것,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술과 문학이 만나는 장르이지 결코 아동만이 보는 책이 아니다.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림책을 서점에서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갤러리에서 전시 원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가의